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세종대학교 모의논술고사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국제학부 중국통상학과의 강필임 교수입니다. 오늘 해설은 세종대학교 논술의 출제 방향과 출제 형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2023학년도 모의논술 문제에 대한 해설과 채점 기준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3학년도 논술 우수자 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학교 논술은 통합교과형 논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배운 다양한 교과목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문제가 출제됩니다. 출제된 그 문제 속의 제시문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또 이 내용을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인 문장으로 기술해낼 수 있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교과서 내에서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셨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유형과 난이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종대학교 논술 문제의 형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문항으로 구성이 되고 시험 시간은 2시간입니다. 두 문항 가운데 한 문항은 400자에서 500자 정도, 나머지 한 문항은 800자에서 900자 정도의 분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문항은 250점, 2번 문항은 450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어서 모두 700점 만점입니다. 2023년도 모의논술 문제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면 1번 문제는 한 제시문의 주장을 파악하고 이를 반박 기술하는 문제였습니다. 2번 문제는 종합적으로 제시문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비판하는 문제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해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문제 출제 형식에 있어서의 큰 틀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올해 2023학년도 모의논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제시문이 있었는데요. 제시문 가는 조앤 롤링이 그 연설문이죠. 국제사면위원회에서의 그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공감 능력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서술한 글입니다. 제시문 나는 개인은 도덕적이겠지만 개인으로 구성된 사회 집단이 그 집단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경우 그 집단이 이기적이거나 부도덕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제시문 다는 그 성석재의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소설인데요. 농민부채 탕감 촉구를 위한 농민총걸기대회를 전후로 해서 황만근과 이장 그리고 민씨, 마을 사람들의 서로 다른 행동을 담은 소설입니다. 지금 해설을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는 모의논술 문제를 먼저 풀어본 분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어느 정도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께서는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2023학년도 모의논술 문제를 먼저 한번 전반적으로 풀어보시고 이 설명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소문항이죠. 1번 문제는 제시문 가의 필자의 관점에서 제시문 나의 주장을 반박하시오 라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제시문 나의 주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제시문 가의 관점을 파악하고 이것을 제시문 나를 반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 2번은 제시문 다에 있는
황만근, 민씨, 이장, 동네 사람들의 행동을 제시문 가와 나를 논거로 활용해서 각각 분석하고 이장과 동네 사람들의 행동을 비판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일단 제시문 다에 있는 세 사람과 그 동네 사람들 그의 행동을 제시문 가와 나를 논거로 분석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세 제시문을 모두 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장과 동네 사람들의 행동을 비판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동네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한다라는 점.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의 행동이 아닌 어떤 심리 상태를 분석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 행동을 그냥 분석하는 게 아니라 제시문 가와 나를 논거로 활용해서 분석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 점에 주의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1번 문항 해설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문항은 제시문 가의 필자의 관점에서 제시문 나의 주장을 반박하는 거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제시문 나의 주장과 가의 관점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나의 주장은 개인은 도덕적일지라도 그 개인으로 구성된 집단이 자신들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경우 이기적이고 비도덕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시문 나에서는 그 구체적인 예로 이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 회사를 위해서 부도덕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예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밥값 내기 축구 시합에서 이기기 위해서 교묘한 반칙을 쓴 행위, 그런 예로 들었습니다. 이것이 제시문 나의 주장과 예시가 되겠죠. 이것을 제시문 가의 필자의 관점에서 반박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시문 가의 관점은 무엇이냐? 제시문 가에서는 이 해리포터를 쓴 사람이 국제사면위원회에서의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인간은 공감 능력이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다른 약자를 구하거나 혹은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와 나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이 모의논술을 응시를 해서 여러분들이 쓴 답안을 많이 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답을 썼습니다. 제시문가에서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어떤 고문을 받은 사람들이나 고통을 겪은 사람들을 도운 것처럼 사회 집단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제시문 나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반은 맞고 반은 뭐랄까요? 제시문 나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 거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뭐냐면 제시문 나의 주장은 그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할 경우입니다.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할 경우 개인은 도덕적이라도 그런 도덕적인 개인으로 구성된 집단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각각의 구성원들이 이기적이고 비도덕적으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제사면위원회의 활동이 과연 그 집단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냐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국제사면위원회의 활동이 자신들의 집단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라면 국제사면위원회를 예로 들어서 제시문 나의 주장을 반박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국제사면위원회에서 하는 활동들은 자신들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특히 고문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납치를 당했다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집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제사면위원회의 활동은 자신들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타인 혹은 공동체를 위한 그런 활동, 타인 혹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국제사면위원회의 예를 들어서 재심은 나의 주장을 반박하기에는 논리적으로 다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가의 관점에서 나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느냐? 이럴 경우에 어떤 국제사면위원회만을 가지고 나를 반박하기에는 논리적으로 약간 모순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럴 경우에 나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나의 주장이 과연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주장을 보면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기적이고 비도덕적으로 행동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예가 성실하고 착한 사람도 회사를 위해서는 부도덕하게 일을 한다. 또는 밥값 내기 축구 시합에서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교묘한 반칙을 쓴다. 이것을 예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런 관점에서 비판하거나 반박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 밥값 내기 축구 시합을 한다고 해서 밥값 내기 축구 시합을 하는 사람들이 이기기 위해서 항상 교묘한 반칙을 쓰느냐, 항상 그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비도덕적이고 그 어떤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느냐, 꼭 그런 건 아닐 수 있습니다. 밥값 내기 축구 시합에 반드시 이기고 싶더라도 이기기 위해서 반칙을 쓰지 않고 규칙을 잘 지킬 수도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재심은 나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성실하고 착한 사람도 회사를 위해서 부도덕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예를 들었는데 그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 회사를 위해서 하는 일이 항상 부도덕한 일이냐 하는 것도 반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그 어떤 재심은 그 나를 반박할 수 있고 그 연장선에서 그러니까 그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 사람도 항상 그 이기적이거나 비도덕적이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관점에서 나를 반박하고 또 그 연장선에서 그렇다면 국제사면위원회와 같이 집단의 이익을 위하지 않고 행동하는 그 집단일 경우에는 당연히 어떤 그 도덕적이고 그 이타적일 거다. 이런 관점에서 1번 문항을 풀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항은 어떤 이렇게 답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요 1번 문항의 예시 답안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뭐 화면을 잠시 멈춰두고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항은 재심은 다의 황만근, 민씨, 이장, 동네 사람들의 행동을 재심은 가와 나를 논거로 활용해서 각각 분석하고 이장과 동네 사람들의 행동을 비판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문항을 먼저 한번 자세히 한번 볼까요? 사실 논술 문제에 정확하게 답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시된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지만 좋은 답을 쓸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문제를 보면 황만근, 민씨, 이장, 동네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하라고 했습니다. 행동을. 그리고 이 행동을 가와 나를 논거로 활용하라고 했죠. 그리고 각각 분석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장과 동네 사람들의 행동을 비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드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할 것이 동네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네 개인 혹은 동네 사람 이 집단을 네 분류를 다 분석해야 된다는 것. 각각.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각각의 행동을 반드시 가와 나를 논거로 그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비판을 하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범 답안을 쓰신 분들을 보면 이 문제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황만근 또는 민씨 이런 혹은 이장 이런 사람들의 그 분석하면서 행동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그 심성, 그들의 마음, 뭐 그들의 특징 이런 거를 분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만근은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민씨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장은 공감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공감은 심리 상태에 해당하는 거지 행동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황만근은 착하고 순박한 사람이다. 이장은 뭐랄까요 그 동네 사람을 이용했다. 이렇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황만근이 순박하다. 이것도 그 사람의 어떤 품성에 대한 내용이지 행동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시문 다에 있는 소설 속에서 이 네 그 부류의 행동을 찾아서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각각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황만근 따로, 민씨 따로, 이장 따로, 동네 사람들 따로따로 행동을 분석해야 하고, 그 행동을 반드시 가와 나에 있는 내용을 논거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와 나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제시문 다해서 황만근의 행동을 분석하고 민씨를 분석하고 이장을 분석하고 동네 사람들을 분석한다라면 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게 됩니다. 그러고 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장과 동네 사람들의 행동을 비판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먼저 황만근의 행동입니다. 황만근은 어떤 그 동네의 굳은 일이라든가 남이 꺼리는 일 혹은 뭐 남의 일 이런 데서 앞장서서 일을 했죠. 예를 들어서 도랑 청소라든가 공동물 청소라든가 혹은 그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를 짓고 벽돌을 짓는 일도 했죠. 이렇게 자신은 자신의 일은 아니지만 동네의 굳은 일에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황만근의 일은 황만근은 농사꽃 제시문 다에 의하면 농사꽃은 빚을 지면 안 된다 가해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왜 안 졌냐고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빚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 총걸기 대회에 나가서 어떤 이런 단체 행동에 참석해서 어떤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보면 이런 행동을 제시문 가 또는 나와 속에서 어떤 논거를 찾을 수 있느냐. 제시문 가에서 이런 논거를 찾을 수가 있죠. 황만근은 다른 사람의 처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있으며 이 능력을 약자를 돕거나 단체 행동을 하는데 쓰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제시문 가의 그 내용을 논거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감한다 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감을 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데까지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자를 돕는 행동, 황만근이 이 어떤 동네의 굳은 일 혹은 반드시 약자인지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를 했죠. 그 다음에 단체 행동을 하는데 앞장을 쓰기도 한다라는 제시문 가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황만근이 농민 총걸기 대회라고 하는 단체 행동에 참가했다라고 하는 논거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민씨 행동을 보도록 하죠. 민씨는 황만근을 걱정해서 황만근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장에게 따지는 내용이 제시문 다의 첫 부분에 나옵니다. 따지면서 어떤 이장의 이중적 행동도 비판을 하죠. 왜냐하면 황만근은 경운기를 타고 가라고 그렇게 꼭 경운기를 타고 가야 된다라고 막 이렇게 조정을 했으면서 자신은 막상 위험하니까 트럭을 타고 갑니다. 그런 어떤 이장의 행동에 대해서 민씨는 비판을 하죠. 이것도 역시 민씨의 행동이 됩니다. 또 하나는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서 행동을 하는 것도 어떤 반응을 하는 것들, 어떤 움직임을 갖는 것도 행동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비판을 한다거나, 이것도 행동이지만, 또 하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지만 함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행동과 관련한, 그렇지만 하지 않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민 씨는 대시면 다 해보면, 동네 사람들이 황만근에게 어떤 일을 떠맡기는 그런 일을 보면서도 가만히 있었죠. 그 다음에 헌 경운기를 끌고 골기대에 가려는 황만근을 그 전날 미리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장과 동네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비도덕적인 행위, 황만근을 이용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묵인해 왔습니다. 그래서 민씨의 행동은 사실은 약간 어떤 모순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민씨의 행동은 어떤 이웃을 대신해서 어떤 힘없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동질감을 느끼고 그들을 대신해서 주장하거나 돕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씨 행동의 논거라고 활용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행위를 해야 함에도 때로는 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민씨의 행동도 다소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장의 행동입니다. 이장은 어떤 황만근이 헌 경운기를 끌고 골기대에 참석하도록 조정을 한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또 자신은 어떤 경운기가 아니고 트럭을 타고 참석하는 이중적인 행동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제시문 다에 있는 어떤 공감하는 능력을 다른 사람을 통제하거나 조정하는데 쓴다라고 하는 내용을 논거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동네 사람들의 행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황만근에게 온갖 일을 시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온갖 일을 시켰다라는 것이 반드시 나쁜 행동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 여기서 문제는 그런 일을 시키고도 대가를 주지 않거나, 그러니까 동네 일을 시키고는 대가를 주지 않거나, 때로는 어떤 반값만 주거나, 혹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만근에게 일을 시킨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일을 시키고도 대가를 제대로 쳐주지 않았던 그런 동네 사람들의 행동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 그렇지만 재심은 다 해보면 그렇지만 누구도 적극적으로 황만근을 찾아 나서려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종된 황만근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동네 사람들의 행동, 이런 행동들을 파악할 수 있겠고, 이런 부분은 재심은 나에 있는 내용, 집단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혹은 자신들의 편리를 위해 이기적이고 부도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논거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황만근과 민씨, 이장, 동네 사람들의 행동을 각각 재심은 가와 나를 논거로 활용해서 재심은 다를 분석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이장과 동네 사람들의 행동을 비판할 수 있겠죠. 어떤 행동을 공통적으로 비판할 수 있냐면, 이 둘은 황만군의 희생을 악용하거나 묵인해왔고 이용해왔죠, 솔직히. 그 다음에 그것을 그런 어떤 악용하거나 묵인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점에서 비판할 수 있겠고, 또는 어떤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실종된 황만근을 적극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적극적으로 황만근을 찾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들의 행동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반드시 황만근과 이장 동네 사람들의 행동을 가와 나를 논거로 활용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행동을 어떤 분석을 했지만 이것을 가와 나를 논거로 연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좋은 점수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예시 답안입니다. 총 880자의 글입니다. 이것도 이
나중에 이 영상을 정지시켜 놓고 여러분들께서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문항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채점 기준 설명입니다. 채점 기준 문제 1번에서는 우선적으로 재심은 나의 주장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해내냐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그 집단이, 그러니까 개인은 도덕적이나 집단은 무조건 비도덕적이고 이기적이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개인이 도덕적이어도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할 때 비도덕적이고 이기적일 수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때 혹은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재심은 가의 논점에서 관점에서 반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이해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문제 2번에서는 재심은 다의 각각의 행동을 재심은 가 또는 나의 논거와 연결지어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과 분석력 그리고 이장과 동료 사람을 비판하는 비판적 사고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논리적으로 답안이 논리적으로 기술되었는가 또는 어떤 한글 맞춤법을 준수했는가, 지정 분량을 준수했는가,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휘력과 표현력을 지녔는가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점은 이렇게 됩니다. 1번 문항은 250점, 2번 문항은 450점, 합해서 700점 만점입니다. 1번은 비판적 사고력이 100점이 높죠. 150점이고 그 다음에 2번 문제에서는 황만근, 민씨, 이장, 동네 사람들을 각각 이해력과 분석력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력을 평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100점이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2023학년도 모의논술 문항과 채점 기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2023학년도 논술 우수자 전형의 일시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14일부터 원서 접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9월 14일부터 19일까지 서류 제출이 있습니다. 그 다음 논술고사는 11월 26일 토요일이고요. 그 전주인 11월 18일 학교 홈페이지에서 논술고사 장소에 대한 안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에 입학 안내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합격자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논술 우수자 전형의 방법은 논술고사가 70%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교과 성적이 30%가 반영이 됩니다. 점수는 이렇게 논술과 학생부의 교과 성적이 합해서 반영이 되겠지만 또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과목 가운데 2개 영역의 등급의 학업이 5 이내여야 합니다. 이런 기준을 만족하였을 경우 논술과 학생부 성적의 합의 합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세종대학교 2023학년도 모의논술에 대한 해설과 세종대학교 2023학년도 논술 우수자 전형에 대한 일시와 전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종대학교 논술은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교과서 지문 내에서 100%가 출제가 되고 고등학교 수업을 잘 들으셨다면 충분히 답할 수 있는 출제 형식과 난이도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모의논술 해설을 참조하시고 세종대학교의 기출 논술 문제도 종합적으로 학습을 하셔서 성공적으로 세종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